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클리 뉴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한글 공식 명칭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축제나 공연도 줄줄이 취소됐는데요. 방역 조치만 잘 이뤄진다면 굳이 행사를 취소할 필요는 없다는 정부 지침이 나왔습니다. 취소됐던 지역 행사들도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설 명절 이후 확산되기 시작한 코로나19. 각 지자체는 지난 1월과 2월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예정돼 있던 문화행사를 대부분 취소했습니다. 먼저 천안시는 지난 8일 대보름맞이 행사를 비롯해 3.1절 기념음악회와 시립합창단 정기 공연 등을 취소했습니다. 아산시도 대보름맞이 행사 등 모두 5건의 축제를 취소했습니다. 행사 취소에 대한 지자체의 문의가 잇따르자 정부가 지침을 내놨습니다. 노인이나 임산부 대상 행사를 제외하고는 방역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굳이 행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할 필요성은 낮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취소됐던 지역 행사들도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예술인들이나 단체는 준비 중인 공연이 없기 때문에 지역 예술인들의 피해는 거의 미비할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시 소관 취소된 행사는 취소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는 시점에서 다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공연을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은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 공연장들도 본격적인 공연 시즌을 앞두고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천안예술의 전당은 동남구 보건소의 협조로 대공연장과 미술관에 대한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기존에도 정기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지만 횟수를 늘렸습니다. 천안예당에서는 매월 25일마다 일반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종 코로나 감염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특별 소독을 예술의 전당, 공연장과 미술관 등에 직접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의 세부적인 집단 행사 지침은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전국의 거의 모든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산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지역 화폐인 아산사랑 상품권을 확대 발행하는 등 경기 활성화를 위한 돌파구 찾기에 나섰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찾았던 온양 온천시장. 코로나19가 발병한 이후 유동인구와 매출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전국 이제 전통시장과 상점가들이 사실 전부 다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수용 관련해서 온양 온천 전통시장은 다른 데보다 좀 더 침체가 됐다고 봅니다. 지역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자 아산시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는 우선 연간 8억 원 규모였던 지역 카페 아산사랑 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100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상품권 할인율을 두고 중앙부처와 협의 중입니다. 설과 추석 명절에 10% 할인 판매했던 것을 20%까지 할인율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가맹 점수도 대폭 늘려 시민들의 상품권 활용도도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네, 일단 저희가 가맹 점수가 35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번 달에 저희 공무원들 실과 동원시켜서 최대한 2,000개 정도까지 늘릴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행액도 지금 8억 원에서 저희 예상을 한 100억 정도 지금 예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일각에선 지역 상품권 확대 발행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상품권을 실제 사용하지 않고 현금화하는 일명 지역 카페 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충청남도가 코로나19 감염증 탓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한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대상은 감염증 확진자나 격리자 방문으로 휴업한 여행과 공연, 숙박, 음식점 등으로 납세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이 이뤄집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 사실 입증 서류를 준비해 각 시군 세무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충남교육청이 다음 달 신학기 개학에 앞서 코로나19 방역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교육청은 아산에 있는 충남과학교육원에서 시군 교육장 회의를 열고
방역 물품 구입 등에 22억 7천만 원의 예산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육지원청별로 학교 방역 대책을 수립하고 개학 이전에 모든 학교와 학원을 대상으로 방역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물품 구매 시 가능한 지역 업체를 이용하고 예산 조기 집행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각 교실, 급식실, 도서관, 또 학원 등 모든 우리 아이들이 드나드는 곳을 안전하게 방역하고 소독해서 개학기에 안전하게 대비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 기류에 편승한 마스크와 손소독제 불법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합동 점검반을 꾸려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 합동 단속반이 한 창고 안에 들이닥칩니다. 수북하게 쌓여있는 제각기 다른 상자들. 그러나 상자 안에 들어있는 건 모두 마스크입니다. 근데 이게 마스크인데 왜 표시상은 왜 다른 걸 돼 있어요? 그거 식약처에서 걸린다고 이걸 바꾸셨다고 그러십니까? 단속반은 이날 하루에만 무려 105만 개의 마스크 불법 거래를 적발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시민들의 불안 심리를 악용한 매점 매석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는 약국이나 마트, 편의점 등 마스크와 손소독제 판매점을 상대로 현장 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천안시도 일자리 경제과를 전담 부서로 정하고 판매가의 적정성 여부와 재고량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나 손소독제 이거가 지금 아직 떨어지지는 않았죠. 중간에 안 들어갔었고요. 예, 최근에 일부 들어왔어요. 일부? 그것도 아주 소량만. 아직까지 지역에선 불법 행위가 적발되진 않았습니다. 일부 소매점들은 매점 매석은커녕 공급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 마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재고가 없으니까 저희도 마찬가지로 마스크 쓰지 못한 상태에서 영업하고 있는 실정이고, 근데 그런 게 시나든가 정부에서 그런 망들을 좀 구축을 해가지고 소상공인한테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천안시는 이들 품목의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생활 필수품 물가조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판매점의 가격 정보 등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저희 천안시에서는 정부에서 안전하다고 할 때까지 불공정 거래 행위 집중 단속과 소비자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바이러스 감염자가 우리 천안시에서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마스크 등의 매점 매석 행위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TV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 지역 중소기업이 노후화된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교체하게 되면 설치 비용 일부가 지원됩니다. 천안시는 대기오염 물질 저감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올해는 총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방지 시설 종류에 따라 보조금 액수는 차등 지원됩니다. 시는 다음 달 중으로 사업자 선정 공고를 내고 대상 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천안갑 이규희 국회의원이 법원에 직접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대법원에 계류 중인 자신의 재판을 서둘러 달라는 내용입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갑 선거구 현역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대법원의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의원의 지역구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주 공산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후보가 몰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천안갑 선거구에 출마한 예비 후보는 현재까지 16명에 달합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재판부 배당과 법리 검토를 시작했지만 재판은 답보 상태입니다. 선거법은 633 규정에 따라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재판을 마쳐야 하지만 이미 기한을 넘긴 지 오래입니다. 이런 가운데 당사자인 이규희 의원이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탄원서에는 이번 달 안에 대법원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공천이나 경선이 어렵게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선고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당내 경선이나 공천 과정에서 불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일부 민주당 후보는 이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을 경우 출마를 접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상황. 대법원이 이 의원의 선고 시기를 언제로 정할지, 또 어떤 판결을 내릴지에 따라 천안갑 선거구의 대진표가 달라질 수 있어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TV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세종시에서 감염병 의사 환자가 발생하면 자체적인 진단이 어려워 인근 시도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했는데요. 하지만 세종보건환경연구원이 생긴 이후에는 자체적으로 신속 정확한 진단이 가능해졌습니다. 감염병 위기 속에서 연구원의 존재감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27일 개원한 세종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주로 감염병에 대한 진단이나 연구를 비롯해 대기나 수질 환경 모니터링, 가축 질병 관리 등의 역할을 합니다. 이 중 감염병 진단 업무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한 건 지난해 12월부터입니다. 이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졌고 감염병 위기 속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3일 기준으로 70여 건의 의사 환자 검체를 진단했고 모두 음성임을 확인했습니다. 메르스 사태 당시 세종시 의사 환자 검체를 대전이나 충남 등 인근 자치단체로 보내야 했던 불편은 물론 검사 시간을 대폭 줄이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단 가능한 감염병은 무엇이고 진단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은 어떻게 될까? 박미선 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현재 우리 연구원은 코로나19, 메르스 등에 대응하기 위해 29종 법정 감염병 검사 숙련도를 인증하는 정도 평가를 마치고 공식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집단 발생 우려가 높은 4종 이상의 감염병에 대해 추가적으로 업무를 확대하겠습니다. 일단 의사 환자가 있으면은 아마 그 보건소에서 나가서 조사를 하게 되고요. 조사가 돼서 거기서 검체 채취하는 것까지 보건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검체를 저희한테 수송을 하면은 저희는 이제 그때부터 검체를 받아서 그때부터 6시간 이내 검사 결과를 결과를 이제 피드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검사법 자체가 저희 시도보건환경연구원 수준에서 최종 확인 판정을 할 수 있을 수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검사의 신뢰도는 거의 믿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종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감염병 진단 업무 확대를 비롯해 농축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와 대기나 수질 환경 모니터링 강화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개원 4개월여 만에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TV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 신도시 아파트에 설치된 자동 클리넷의 유지 관리 비용을 입주민에게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은 신도시 아파트에 설치된 자동 클리넷 투입구는 사유재산으로 입주민이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지난 한 해 동안 36개 단지에서 4,100만 원이 넘는 수리 비용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클리넷 시설은 앞으로 노후화가 진행될 것이고 그러면 아파트 주민들의 부담은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며 시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얼마 전 코로나19 사태 이후 헌혈자가 크게 줄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대원들이 단체 헌혈에 동참해 주위를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강 119 안전센터에 세워진 헌혈버스에 소방대원들이 차례로 오릅니다.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헌혈자가 급감해 혈액 수급에 어려움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이 직접 두 팔을 걷고 나선 겁니다. 신종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시민들의 막연한 두려움으로
헌혈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언가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소방관들도 조그만 힘이라도 보태고자. 혹시 모를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헌혈 전 체온 측정은 기본,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까지 꼼꼼하게 이루어집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소방관들의 살신성인 정신은 헌혈에서도 이어집니다. 요즘 좀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모이는 장소를 회피하는데 그래도 헌혈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방대원들의 헌혈 봉사 소식에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의용 소방대원들도 동참했습니다. 어느 작은 누구에게 도움이 되면 좋다 생각해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이날 헌혈엔 부강 119 안전센터 소속 소방 공무원과 의용 소방대원 등 모두 3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지역의 모범 음식점 15곳을 대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시민들이 믿고 안전하게 찾는 모범 음식점의 쇠고기나 돼지고기, 쌀, 김치류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세종시 장군면에서 지난해 말부터 시범 운행 중인 수요 응답형 버스, 일명 두루타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버스 이용 1시간 전에만 전화로 예약하면 집 앞까지 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시 장군면에 살고 있는 유구나 할머니. 1시간 전에 전화로 미리 예약해 놓은 승합차 버스가 집 앞 공터에 도착하자 바로 버스에 오릅니다. 다른 경유지를 거치지 않은 탓에 목적지인 면사무소까지는 10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그냥 집 앞 차가 와주고 가지고 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참 좋아요. 정말로 좋아요. 지난해 12월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시범 운행에 들어간 수요 응답형 버스인 일명 두루타 버스입니다. 기존 마을 버스는 운행 시간과 노선을 정해놓고 정해진 도로를 따라 운행한다면 이 두루타 버스는 운행 시간과 노선을 정해놓지 않고 이용 1시간 전에 콜센터로 전화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요금도 기존 마을 버스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500원만 내면 됩니다. 시골 동네 같은 경우에는 자주 가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 2번 정도, 3번 정도 있었거든요. 이 두루타 버스를 이용하면서 원하는 시간대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서 어머님들한테 좀 호응이 좋은 그런 편이에요. 뿐만 아니라 기존 마을 버스는 승객이 정류장까지 나와서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이 두루타 버스는 갈 수 있는 도로만 있다면 집 앞까지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지난해 12월 21일 기존 마을버스가 운행하던 51번과 54번 노선을 폐지하고 여기에 두루타 버스를 투입했는데 효과는 바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마을버스는 하루 평균 이용객이 5.2명에 불과했지만 두루타 버스 도입 이후 12.6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 마을버스가 다니는 노선은 지금 39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5개 노선을 제외한 나머지 24개 노선에 대해서 지금 장군면에서 운행하는 그런 두루타 버스로 점차적으로 대체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객이 부르면 달려가는 수요 응답형 버스인 두루타가 심각한 비효율 문제를 겪고 있는 농어촌 버스의 대체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 현재 조치원읍에 남자와 여자로 나눠져 있는 단성중학교 두 곳이 2023년부터는 완전 남녀공학으로 전환됩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치원읍 중학교 이전 재배치 계획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학생 배정 방법은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추진되온 조치원읍 중학교 이전 재배치 계획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단성인
조치원 중학교와 조치원 여자중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되 동부에 위치한 조치원 중학교를 서부인 신흥리 일원으로 내년 3월 신축 이전하고 조치원 여자중학교는 교명을 세종중학교로 변경해 학교 신설에 준하는 시설 개선을 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남녀공학 전환은 내년 신입생부터 적용돼 2023학년도엔 전학년이 남녀공학 체제가 됩니다. 2021학년도 신입생부터 남녀공학으로 운영하고 최종적으로는 2023학년도에 양교 모두 전학년 남녀공학 체제가 완료됩니다. 학교별 학급 규모는 신축 이전하는 조치원 중학교가 학년당 10학급, 세종중학교는 학년당 8학급으로 운영됩니다. 이제 남은 쟁점은 학생 배정 방법입니다. 남녀공학 전환에 따라 현재 학구체제에서 학군체제로 바뀌게 되지만 최종적인 학생 배정 방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많은 논란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세종시 교육청은 현재 3가지 안을 제시한 상태. 1안은 근거리 순으로 학생을 배정 또는 추첨하는 지원 후 근거리 추첨 방식. 2안은 근거리와 관계없이 추첨을 통해 정하는 지원 후 무작위 추첨 방식. 그리고 3안은 1안과 2안을 혼합하는 지원 후 근거리 또는 무작위 혼합 방식입니다. 오는 3월에 조치원 학교, 초등학교 교육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5월 행정예고 등을 실시해 의견을 폭넓게 듣고 배정 방법을 결정해 의회 의결을 거칠 예정입니다. 조치원은 동부와 서부 지역 간 학생 수 차이 등으로 학생 배정 방식을 두고 서로 이견이 있는 상황. 때문에 학생 배정 방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역 내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TV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